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늘 이용했던 공원들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7월 1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민간, 행정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서 활동을 하며 다양한 도시공원 일몰 등 성과를 되돌아보고 과제를 얘기하는 분위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서울시와 녹색 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인사 말씀, 기조 발제, 주전 토론, 그리고 전체 토론으로 정의됩니다. 우선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오충현 생태문화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 생태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오충현입니다. 이제 곧 7월달이 되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도시계획 일몰제 중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미 사실 이 주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주제여서요. 사실 오늘 저희가 토론회 과정에서 특별하게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바로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고 서울시도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듣고 토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발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공원 일몰제 등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서 지금 4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면 4년 동안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는 물론이었지만 100년 만에 오는 폭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세먼지, 폭염, 이거는 도시에 있어서 시민들을 괴롭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일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이제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공기청정이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재부나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도시공원은 주거지,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 지역일 뿐이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지난 4년째 활동을 하면서 지울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는 그간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5월 말에 정부가 기습적으로 국공유지 우선 해제 지역에 대해서 발표했고, 그리고 또 어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같은 날 우리는 84%를 지켰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지난 4년간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의의를 둔다면 성과가 사실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제 대상 국공유지는 50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제 6월 30일이면 끝이 아니라 25년까지 계속 일몰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보완되고, 그리고 지금의 제도라면요, 우리 시민들은요, 도시공원을 10년마다 해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시민에게 그린 인프라스의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우리는 일제 총독부 시대에서도 도시공원을 향유했지만 진짜 이 정부하에서 앞으로 정부하에서 도시공원을 향유할 수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4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이번 6월 30일까지 공원, 그리고 7월 1일부로 해제되는 공원의 면적은 36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고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커다란 성과는 여기에 표기는 되지 않았는데요. 지자체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자체가 지금 확보한 거는 110제곱킬로미터죠. 3분의 1에 정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91제곱킬로미터로 이것 또한 약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은 국공유지입니다. 사유지도 사유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습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한 5월 말에 발표한 거는 3.7제곱킬로미터고요. 이거는 여의도 면적보다 큰 면적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서울시의 선도적인 그런 노력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다단평의 도시공원도 해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시민들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는 약 2조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책상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구역제도를 통해서 헌재에서는요, 이 대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했고, 논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산을 포함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과 사익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서울시는 그런 다양한 보상수단의 범위를 넓혔고, 그리고 모든 공원을 다 한꺼번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의 취지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호지역을 다 산다면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서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건 현세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미래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함께 받아서 매입해 간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면적이 무려 6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거는 현재 정부의 국공유지 91제곱킬로미터와 거의 견주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번에 정부는요, 국공유지 대책 그리고 서울시 대책을 빼면은요, 뭐 하나 내세울 만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저희와 정부와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와 가장 갈등을 겪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그런 접근 방식이 저희 시민단체의 2020 저희 시민행동과 뜻을 같이 하는데요.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전체 368제곱미터 중에서 실제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은 30제곱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제곱킬로미터에 중에서요, 정부는 27제곱킬로미터를 아파트, 30% 아파트 개발하고 70% 공원으로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피자는 거고, 그리고 또 3.7제곱킬로미터의 국공유지는 자기들도 좀 매각도 하고 개발하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두 개를, 국공유지는 당연히 공원으로 보존돼야 돼 있고 3.7제곱킬로미터고요. 그리고 27제곱킬로미터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아니라 이 정도는 국가가 돈을 내라, 정 내기 싶으면 절반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거에 관한 예산을 약 한 5천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요, 지금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들이 단식 농성하다가 쓰러졌죠. 그래서 지금 주민투표 26일 날 있습니다. 대전에는 공론화 사업 추진 중이고요. 촛불 집회 지금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도시공원의 보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만요, 전국은 사실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얻어낸 성과는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 10년 유예하고 그리고 1년, 한 해에 한 번, 총 20년을 유예한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과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안 된다 했는데, 예외를 두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 예를 둔 게 여의도 면적보다 큰 그 3.7제곱킬로미터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약 5,057여 곳의 필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필지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공고를 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의를 소명을 하거나 해제하면 안 된다, 이런 기간을 거쳐서 6월 말에 이제 일괄 그런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괄 해제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게 성과이자 지금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리고요.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희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다시 그 위상을 제고해야 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없을 도시공원 제도 필요 없다. 영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린 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80%, 상속세 80% 감면해 줍니다. 근데 저희 정부한테 저희가 요구했더니 그 토지 소유자들이 얼마나 부자인데 왜 상속세를 80% 감면해 주냐? 그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시공원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임차공원 형태의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국공유지를 해제를 막는 길은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국공유지를 우선 해제하는 지역을 공고한 것을 자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면 3년 정도 그 지역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해제된 국공유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지금 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현재 국토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9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핵심 지역 30제곱킬로미터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 추경 예산을 통해서 긴급 투입해라. 그것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추산한 거는 약 2,600억 정도이지만 맥시멈으로 잡아서 한 5천억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거를 5년 분할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50%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이 일몰에서 지금 현재 제도적 미비 예산의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이 잘못된 도시공원 일몰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고돼야 됩니다. 이게 워낙 도시공원 일몰제가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40년, 50년 유지되던 공원을 일시에 다 안 산다고 해제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잉 해석한 입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국회 의원들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정말 국토부 의원들한테 완전 실망했어요. 그 국토부 말만 듣고 국토부에서 뭐 하나 예산 하나 따가려고 국토부 말만 듣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병합 심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토부는 충분히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전국 시도지사협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입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입법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국토부만 믿고 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보상수단이 함께 마련되고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함께 할 때만이 이제 잘못된 도시공원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향후에도 우리 후세까지 도시공원의 그런 그린 인프라로서의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서 오늘 저와 단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함께 최근 국토부 국공유지 실효 공고에 따른 원칙 촉구를 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위원님께서의 발표에서도 말씀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유영구 서울시 공원조성과장님을 모시고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 계획 성과와 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사실 도시공원 실효 관련 우리 명지연 위원님께서
대해서도 아까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장기 미집회라는 게 어떤 또 도시계획적인 그런 제한을 가고 있어서 예산의 문제가 많이 따라야 되는데 좀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아마 선도적으로 좀 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해온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사유지 전체 매수 비용이 지금 19년 1월 공시지가 세대 산정했을 때 약 한 16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002년도부터 그동안에 이제 거의 19년까지 거의 3조의 돈을 들여서 지금 이제 사유지 보상을 해왔습니다. 순서는 대형 성과하고요. 도시계획 분야, 재정 분야, 제도 개선 분야,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과제,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저희 최근에 3주 전에 국가에서 아까 우리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성과.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사실 우선 보상 대상지를 골라서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구역으로 용도구역인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산지 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관리하고요. 비집행된 공원에 대해서는 시설공원, 그다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중복 지정된 데는 국립공원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프롬도시국하고 도시계획국이 거의 TF를 만들어서 67회 그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그 자문도 13회, 그리고 시의회 자문, 그다음 중앙부처 협의 거쳐서 4월 29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락 요구하고 6월 지금 29일 예정인데요. 구역 정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프롬도시국에서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오전 관리 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을 발표돼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는 그러니까 20년 6월까지 우선 보상 대상지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방채가 저희가 올해 1조 3천억 정도 들여서 예산으로 보상을 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공간 연결 토지인데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정형화 토지입니다. 나머지 잔여 사유지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그 우선 보상 대상지를 이제 거의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뭐 내년 정도까지 보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지금 이렇게 공원 간 연결 토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정형화가 필요한 토지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나머지 사유지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다 매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년에 올해 기존 조성 계획이 원래는 이렇게 도시공원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연안 지역이 기존의 시설공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구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한 개 공원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도시공원 조성 계획,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대로, 자연공원은 또 용도구역에 대한 그런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은요, 그동안 이제 그 미래 세대와 재정 분담 차원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발행을 했고요. 기 8,600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19년 20년 예산은 1조 2천억 기체 지방채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138억 원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국가에다가 저희가 보상비로 최소한 50%를 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50% 지원한 게 아니라 이 예산에 138억에 25%인 25.5억 원을 교부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보상 외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이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기존의 공원녹지법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시민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공원 유지에 공감하면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를 바라는 이제 학교 또는 종교 그리고 종중 법인 소유의 그 도시공원을 부지를 무상 사용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실효 유예를 하는 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반 규모가 74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나 서울대나 뭐 여러 가지 종중 토지, 그다음에 이제 종교용지 그리고 장지 공원의 법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도 개선 분야 쪽에서 저희 성과라고 한다면요, 도시공원 국비 지원을 23차례 뭐 1년에 몇 번씩 요구를 하고 해 있을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국비 보상비에 대한 지원은 했고요. 보상비 이자에 대한 겨우 25%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실효 제외를 줄기차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 요청을 겨우 받아준 게 실효 유예 제도라고 해줬습니다. 근데 단서 조항에다가 도시공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 실효를 국공유지를 해제를 하는 그런 법안을 같이 끼워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자연공원 재산세 감면인데요. 이 부분은 도시공원일 때는 재산세가 50%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안 그래도 재산권의 제약을 계속 갖고 있는데 재산세까지 오히려 또 내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그 부담이 더 가중이 돼서 그건 50%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특례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을 했는데 또 뭐 타 그 도시계획시설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 해줘서 저희 서울시 조례하고 구조례를 지금 개정 중이고요.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과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갔지만 꾸준하게 사유지를 매수하는 방안 그걸 이제 1년 동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공모를 통한 그 협의 매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에 대한 구체적 매수 방안 그리고 관련 제도 개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한도도 있고요.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국공유지도 국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외,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 사용, 그리고 개발시 현금 기부차량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H에서 토지 연금 지급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자체에 공공개발용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하는.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아마 그저께 지난주 회의 때 갔더니 이걸 지방채 이자 정도로 낮추면 거의 지방채 발행 효과가 있을 그런 예정입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그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 국토부에 건의는 해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물로. 근데 주변에 공원이 많거나 녹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 그 안에까지 현물로 기부 체납할 필요 있겠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기부 체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재원이 확충될 그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금 기부 체납 부분은요,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 저희가 그 시민회의체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보존관리 방법이 필요해서 저희가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마련하고 매입도 관리도 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지금 저희 우리 서울시 우리 동네 공원 지키기라는 그런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 토지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발굴을 제도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이제 3주 전에 5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시료 공부가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17개 시도에 5,057필지를 시료 공고를 했고요. 면적을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면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서울시만 보면 330필지에 86만 평방미터입니다. 이게 축구장 한 110개 면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시설공원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도시환공구역으로 가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국립공원, 그다음 지구단위 도시계획적으로 하는 부분, 이거는 공고가 잘못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설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거기 시설공원으로 가는 그 중에 보면 사실은 실효 대상이 아닌 부분들이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공원 조성이 완료돼가지고 미집행 국유지가 아닌데 그 실효가 공고가 나간 부분, 그다음에 인상이 양원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군부대 같은 이 군부대나 파출소 같은 경찰청 부지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공원에서도 가능하고 앞으로 구역으로 가도 존치가 가능하고 시설로 가더라도 존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해제를 하겠다고 해서 산꼭대기 군부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구멍을 뻥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용산의 그 동자리미공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소관인데요. 그게 만약에 매각이 되고 실효가 되고 매각이 돼서 혹시나 개인한테 팔리게 되면 이건 가정사항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그거 또 매입을 하기 위해서 몇 배의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여기 써놨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실효 유예도 아니고 실효 제외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되는 날까지 삽시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허락상실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다가 단서종을 달아가지고 도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토지는 공고하는 토지는 20년이 되는 다음날 7월 1일 실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저희 서울시가 저희 시장님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또 공원을 다시 재지정하는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마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 제도 개선 사항인데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희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해외 도시공원 보전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며칠 지나면은 그 일몰제가 시행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해외 사례들 발표 들으시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 대한 가치나 기능은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재난재해와 관련돼서 항상 이 공원이나 녹지가 가지는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기관들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 공간계획이나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만큼 향후의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구 환경 문제나 뭐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유휴 공간이라든지 빈집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관리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에도 사실 맨 먼저 나오는 얘기가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중요성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이제 공원 녹지 정책이 적절한 것인지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을 때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원 녹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지금 이제 실효 대상 공원들에 대한 현황들인데 일부는 이제 여러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공원화에 대한 부분도 혹은 뭐 생태복원에 대한 부분도 추진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일몰 대상 공원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조성된 공원들 중에서도 사실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기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의 공원법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으로 분리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그런 가치 인식에 기반해서 산림청에서도 관련된 법률을 계속 제정하기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2017년도에 자연환경보건이라고 하는 생태보건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안에서의 녹지나 공원, 또 생태보건, 생물 다양성, 서식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제정 부분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작년에 이제 국토부랑 환경부가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를 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 관리를 처음으로 이제 하면서 수립되는 국가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 부처가 양 계획이 5가지의 통합 전략을 서로 합의하고 이것들을 향후 20년 동안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공원이나 녹지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전략 안에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축소와 관련돼서 이제 그 남아있는 그런 공간들을 녹지화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유휴 공간이나 방치 공간들을 재자연화하거나 아니면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 내에 비오톱을 확충하거나 단절 지역을 복원하는 내용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들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전체의 생태축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양 계획에 또 이제 양 부처가 같이 이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나 국토부 자체적인 정책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환경부에서는 국가, 광역, 도시로 이어지는 그런 생태축을 설정하고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국토 전체에 대한 녹색보건 마스터 플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공원녹지와 관련돼서는 녹색도시과에 총괄을 하고 이 지금 맨 위에 말씀드린 룰루CF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사실 부서가 달라서 서로 또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도시정책과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그 룰루CF 정주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이면 37%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정주지 내에서의 녹지를 통해 가지고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2024년도에 국제사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녹지를 확충을 하고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연구가 진행이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이긴 하지만 크게는 한 3% 정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주지 내에서의 녹지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국가적인 어떤
당위성이 사실은 이제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국토부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린시티화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원녹지 정책만 보면 지금 이제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정책적인 수단이라던가 제도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목적성,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향후에 어떤 좀 더 발전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도시공원 사례와 관련돼서는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 단위에서의 프레임워크나 이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 지역 차원에서의 계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이제 명확화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공원 녹지에 대한 뭐 접근성 강화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 녹지 계획을 도시 계획과 연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후 변화와 같은 어떤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린 인프라나 녹지 공간 같은 것들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 지역 단위, 도시 단위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경관의 다름을 서로 평가하고 그것들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계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도구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런 큰 방침 속에서 이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도시의 그레이 인프라를 그린 인프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도시 자체가 하나의 도시 공원화하겠다라고 해서 내셔널 파크 시티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녹지 공간이나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이 이제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녹지라든가 인프라의 범위를 확대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유럽에서는 그린 딜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제로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 런던 같은 경우도 2018년에 2050을 목표로 해서 탄소 제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 공간이 돼 그것이 하나의 공원화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스마트 도시를 이제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 내의 미기후라든지 대기질, 또 야생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환경에 대한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민들이 참여하는 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디가 좀 더 뭐 훼손되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부족한 공간들이 있으면 그 앱에다가 그것들을 이제 넣으면 바로바로 그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국토교통청에서 이제 쇠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과 발맞춰서 도시공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우리가 조금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민관이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재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서 재난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자. 그리고 공원 녹지의 정책이 도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수단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녹지가 이제 환경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 기반의 이제 녹지라든가 이런 좀 친환경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방제 시스템을 가져가자라고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맹지연 박사님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녹지 관련된 그 일본 법률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공원법으로서 좀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 지역이나 지구나 자연공원과 관련돼서는 지역제 녹지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라던가 협정 같은 것들을 또 같이 연계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에 대한 큰 방향성을 이제 담고 있는 녹의 정책대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하고 명확하게 지역에다가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으로 보면은 시가지 쪽의 녹지 비율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주요한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시녹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공원과 녹지가 이 사회자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이제 토지 매입이나 시설 정비에 필요한 그 비용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던가 계획 체계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본 사례와 그러니까 지자체 사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요코하마시의 공무원분을 모시고 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조금 선진적으로 녹지세를 이제 그 주민들한테 걷고 있는데요. 보니까는 1년에 한 9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000원 정도의 주민세 형태로 해서 걷어가지고 이제 공원 조성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유주에게 상속세 면제와 같은 그런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가져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녹지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녹지를 점점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확보라던가 접근성을 좀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좀 많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사례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도시에 그렇다면 이제 공원녹지 정책 혹은 사실 공원녹지 정책을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 결국은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장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몰 이후에 도시공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크게는 다양성, 효율성, 형평성,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을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재원도 사실은 국가나 혹은 지자체의 세금만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재원에 대한 다양성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투입이라던가 관리 비용, 관리 체계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도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연구한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향후의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질적인 개선, 그다음에 이제 조성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향들, 프레임워크를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맹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공원녹지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에 기반해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넓혀서 그린 인프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확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최근에는 도시의 회복력을 굉장히 리질리언스, 회복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기후 변화라던가 재난재,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이 왔을 때 빨리 이제 우리가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시 도시의 어떤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 기반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도시의 이제 회복력을 얼마만큼 갖추냐에 따라서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도시의 회복력 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린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가보자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린 인프라에 대한
대한 어떤 유형이나 대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국토부의 그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 한 어떤 그런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녹지나 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유형이나 정책적인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도시의 회복력과 도시의 기능을 좀 더 높여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확대와 유형을 저희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 녹지나 생태계가 가지는 주요한 어떤 생태 축의 기능을 고려해서 공원을 이제 지정을 하고 조성을 하겠지만, 그린 인프라를 조성을 하겠지만,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공간도 사실은 도시민들에게 또 다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혹은 그린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해서 또 유형화해서 가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린 인프라가 어떤 도시의 한 부분이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이제 여러 도시들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그린 인프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전체에 대한 그린 인프라 측면에서의 기능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러한 기능들이 떨어지는 공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대한 그린 인프라의 다기능성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린 인프라에 대한 조성을 할 때 사회적인 형평성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의 어떤 취약성이라던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원녹지 정책 혹은 이런 부분들을 발전을 시킬 때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부처, 그리고 여러 지자체, 그리고 뭐 이제 시민사회, 민간기업의 공동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재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기업 차원에서 CSR 차원에서 이제 기업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 예산들도 이제 도시에 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차원인 거고요. 그 사례로 이제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CSR 차원에서의 이제 기부를 통해 가지고 조성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원의 조성이나 운영 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좀 더 민관 협력에 대한 시스템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보면 뭐 개인이 공간을 입양해가지고 조성하거나 관리하기도 하고, 트러스트를 활성화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공원의 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린 플래그 어워드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원이나 그린 인프라에 대한 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든지 촉진적인 어떤 그 제도로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력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일몰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나라가 사실은 이제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국가 지정한 공원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지원금 같은 것들이 사실 재난관리기금에서 많이 나가서 아마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축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연계해서 좀 더 취약한 지역에 녹지라던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 조달의 근거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해서 좀 가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사실 저희가 연구 차원에서 이제 단기, 장기 차원에서 좀 더 이제 가져갈 만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개선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계속 얘기가 되었던 국공유지 일몰제에서 이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유예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과거에 국가가 지정했었던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가 뭐 조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어쨌든 연구기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이제 지자체들이 수립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해제 대상 지역들 중에는 재해 취약한 지역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해 취약 지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지정하는 그런 노력들도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던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마지막으로 아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기관에서 사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조성하고 나서 향후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 기반 시설들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유입하다 보니까 오버될 가능성이 좀 더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에 대한 어떤 문제라던가,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 자체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돼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 어떤 조치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드리면, 어쨌든 일몰제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많은 교훈을 좀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정책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는 도시공원 녹지를 얼만큼 많이 확보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더 뛰어넘어서, 아까 이제 영국의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시가 하나의 큰 그린 인프라로서, 또 도시가 하나의 공원으로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의 전환, 또 어떤 인식의 전환 차원에서 조금 더 활발한 또 다른 논의가 향후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발제이신데요. 최재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환경보건 분과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발표하고 계시고요. 도시공원 일몰 제도의 유연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더 반헌법적이고 더 위헌적이다라는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다들 느꼈지만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독일 공원 형태를 다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느냐, 법률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 지방 정부들이 시민들과 연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와 같은 재해 방지까지 포괄적 고려를 한 공간들을 조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시공원 일몰제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아무런 내용 없이 지방 정부가 예산이 없는 상황이면 20년 지났을 때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전부 다 공원에서 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해제된 도시공원은 개발 압력에 노출될 것이고, 지금까지 공원이었던 자연은 이제는 개발 압력에 따른 자본화로 바뀌게 되겠죠. 자연의 자본화를 유발시키는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 즉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그 토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간첩 등 이례적인 상황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정되고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22조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생활의 기반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격권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국토를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도록 헌법은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엄격한 입법 재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은 재산권으로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토지의 성격 또는 사회적 효용성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제한은 헌법적으로 당연히 수인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 때문에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맹지현 처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자, 그럼 그러한 과도한 침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에서는 사유지에 있어서 현재 지목인 대지인지 임야인지 전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도시공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지목 이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20년 여부를 고려해서 보상 규정이 없으면 다 실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대지인 상태의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 규정이 없으면 위헌이고, 그렇지 않고 임야나 전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장기 미집행이라 하더라도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야나 전은 사회적 의무성에 기해서 장기 미집행만 가지고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일몰제 국토계획법 개정될 때는 그러한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일괄적으로 실효를 시켜버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도시공원에서 그러한 성격을 좀 구분하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어떤 건지 생각나시나요? 국공유지에 대한 겁니다. 현재는 사유지에 대해서만 헌법 재산권에 위반되니까 보상규정 만들어라고 했지 국공유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만 30년,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공원으로서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여전히 20년 안에 실효시켜버릴 수 만들어놔버렸죠. 공원은 누가 하죠? 지방정부가 합니다. 지방정부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쏘는 거에 보시면 이 도시공원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에는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생존 배려형 시설로서의 학교, 도로, 운동장, 도시공원 이런 걸 다 이제 기반시설인 거죠.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집행률이 80%, 상하수도는 100%까지 이르죠. 공원은 기껏 해주는 게 서울시에는 예산이 크다고 25% 이자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 지자체는 50% 정도의 이자 지원만 해줍니다. 돈 없으면 민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도시공원 마지막 단락입니다. 51쪽이고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재가 도시계획법 6조 위헌소송 사건에서 보상 규정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계기가 돼서 입법화가 됐는데, 헌재 결정은 나대지인 지목이 대지, 나대지로서의 이용이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인 거죠.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적 자원에 대한 활용보다 사회적 의무가 있는 소유권의 내재적 한계 부분마저 절대적으로 보장해버리는 과잉 입법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경과 부분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듣고 싶은 얘기는 재산권 보장 관련해서 존속보호가 아닌 보상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약간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재산권의 보장 방법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존속보장, 하나는 가치보장입니다. 골프장 수용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골프장 수용을 했을 때 왜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또는 시골 마을의 농지, 전원주택이 수용돼야 되느냐, 그때 재산권이 왜 수용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국가에서는 존속보호가 아닌 보상보호만으로 충분하니까 우리 존속보호 못해죠. 보상보호, 돈만 주면 그거 다 끝나라고 해서 골프장 때문에 개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을 했었죠. 물론 이제 골프장 자체도 그게 공익적 사업도 아니었지만, 근데 여기서는 존속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원으로서의 토지의 중요성, 그리고 그 토지가 있음으로 해서 공원의 효용성과 기능성이 유지되는데 그 기능성이 상실돼 버릴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냐, 공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효용성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것이냐에 대한 비교 역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될 겁니다.
개정 경과 부분은 쭉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것으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위헌성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56페이지네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헌재가 처음 99년도 사건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무런 보상 규정도 없으면 그건 너무했다는 거였죠. 나대지인데 위에 비닐하우스로 재배를 하고 있다. 또는 가설 건축물이라도 세워놓고 뭔가 사용을 하고 있다. 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토지 매수가 실시되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경제관 측면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매수 청구권이나 수용 신청권 부여, 지정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줘야 된다. 꼭 금전적 보상만 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도입을 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국토계획법에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 공원녹지법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본 내용인데요. 공원녹지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국공유지의 일몰제도 이제 올해 시행이 됐죠. 도입이 됐죠. 시행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사업 부진의 토지의 사적 유용성과 사회적 의무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일괄적인 일몰제 적용은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토지가 사회적 의무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 유용성에 대한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 드렸다시피 토지는 국가의 물적 토지이고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토지의 사적 이용은 아무리 내 개인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사적 영역에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연관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적 유용성보다 사회적 의무성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헌법 122조인 거죠. 그래서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을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성의 자유를 더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헌재 결정에 따르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 즉 나대지 상태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목이 임야인 경우, 지목이 전인 경우 토지 소유자분들이 헌재에다가 왜 나대지만 보호해주고 나는 보호 안 해줘? 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또 제기했습니다. 즉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왜 차별해? 똑같은 재산권인데 헌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임야나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적 유용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를 했을 때 임야나 전 토지 소유자의 그런 재산권 행사의 한계는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그리고 국토에 대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부과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에 비추어 합헌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사회적 의무성을 초과하는 사적 유용성의 제한에 대한 대안, 말씀드린 대로 금전적 보상 규정만을 주라는 것이 아니었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해제, 매수 청구권, 수용 신청권 여러 가지 제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해제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의회 입법에 의해서 행정부, 지방정부의 도시공원과 관련된 공원계획 고권을 침해해버린 전 3권 분립에 위반된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우선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위헌성입니다. 기반시설 헌법적 가치,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자체로서 충분히 공익성을 담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괄적 일몰제 적용은 위헌성입니다. 역시 기반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또 그것의 어떤 집행되는 유형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면 그 시설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다 일몰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도시공원을 지방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했던 사안이었죠.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83%, 상하수도는 100%가 계획적으로 집행됐지만 도시공원 사업은 54%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반시설, 특히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민의 공원 향유권을 형해화 시켜버릴 수도 있는 일몰제, 일괄 적용은 문제가 크다는 거죠. 특히 그 폐해가 여기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나대지의 경우는 뭐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중요성 검토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몰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도시공원을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공원 향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필요성, 최소 친화성도 위반했다. 그리고 뭐 국공유지로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것도 헌재가 사업자 토지 소유자의 사적 위험성과 사회적 의무성을 비교하냐했는데 사유지를 전제로 했던 거죠. 그래서 국공유지는 이러한 헌재의 판단 대상도 아니었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서 도시공이 지정된 후에는 그 결정권자가 자신의 합리적 도시계획적 판단 하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시공원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공유지 부분을 법률로서 해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의 도시계획 고건에 따라 가지고 판단되어야 될 상황인 것이지, 함부로 입법에 의해서 지역적 특성과 공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도시공원 해제, 그것도 지방정부의 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토계획부 장관의 임의적인 고시에 의한 국공유지 해제 처분은 상당히 반헌법적이고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의회 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농지법상 민간특례조항은 위헌성입니다.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이제 기부 체납된 도시공원의 접근성, 활용 가능성에 대한 법률성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특례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사유화시키는 것이고, 공원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자본에 독점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천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 지금 민간특례 30% 개발 이슈가 붙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입법적 제한 부분은 간단한 부분에서 결과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율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효제외 대상으로서의 국공유지 신설, 저 똑같습니다. 뭐 공원농지법과 국토계획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은 제한입니다. 지금은 뭐 도시공원 일몰제에 있어서 지목이 어떤 건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공원농지법 17조 제1항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도시공원 결정에 대해서만 실효 규정을 도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따라서 정말 헌재가 결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시키고 병행절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공유지에 대한 일몰제의
완화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이슈도 뜨거웠을 겁니다. 공원 중에 어떤 건 시설시키고 어떤 건 시설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 않느냐. 근데 공공유지도 당연히 그걸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롤모델링이 만들어주는 사안 같습니다. 민간공원 특례들 삭제나 개발 범위 축소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원 문제 부분인데 정부 지원 확대 얘기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시간을 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공원 일물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공부가 됐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발제자 선생님들 제가 이제 계속 부정이 돼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많이 찾던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지정 토론해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고 두 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교육과의 이창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학연구원의 강문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내분의 발제에서 기본적으로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현 정부만은 아니죠. 그간의 정부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냐는 시각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공원인 녹지 등에 관한 점들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을 제도 도입을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많이 중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되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현 정부 아니면 현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도 중복되게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집의 토론자도 자료들을 제시를 해달라고 해서 정리한 부분에 보면은 지금 공원과 유사하게 보여지는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와 하천입니다. 도로나 하천은 다 선형이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나 그다음에 또 오늘 최재현 선생님께서 상하수도 이런 거 복구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공원 전반 50%뿐이 안 되는데 복구 지원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원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오늘 맹지연 박사님도 그린 인프라를 얘기했고 최희선 박사님도 그린 인프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제 이 앞으로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같이 통합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트워킹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영건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공원 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때도 보면 네트워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제일 먼저 도입된 것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1934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오늘날의 도시계획법의 전신법률인 조선시가지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도 공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1967년이 되면서 공원법이라는 게 이제 독립된 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이 도시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은 개별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게 1980년입니다. 즉 오늘 최희선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1980년에 도시공원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때 그 전까지 있었던 공원법은 공원법을 두 개로 나눠서 도시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연공원법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공원법에는 도시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 부분은 자연공원으로 해가지고서 예전에는 이제 건설부죠. 지금의 국토교통부의 전신이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92년부터 99년까지는 지금의 행안부입니다. 내무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부로 자연공원법은 99년도에 이관됐고요. 도시공원법은 계속 국토부에 남아 있으면서 개별시설로서 그러니까 환경생태 기능을 한다고 여겨지는 자연공원, 도립공원이라든지 오늘날 환경부 시절에 최근에 지질공원이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의 사무로서 국고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도시공원은 지자체의 편익을 추구하는 단위시설로서의 공원이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기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90년대부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공원 자체에 여가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정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고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었죠. 안전을 지금 추구하는 시대에 방제 거점이자 피난처이자 그 다음에 또 환경에 대한 생태적인 네트워킹의 거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원을 그냥 단위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 보면 이게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국토 또는 인류 공동체, 지구촌을 연결하는 마지막 실핏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당해 지역의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가 수행할 사무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그런 기능들이 간과 내지는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네 번째 발제신 최변선 박사님의 그 앞선 발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니 심지어는 국공유지인 공원이라고 하면 그거라도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일괄해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도시공원이 국가적 네트워킹 속에 있다는 인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저희 발표자님 71페이지에 이거를 좀 소개를 해놨는데요. 지금 자연공원법이 환경부 소관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이게 조항을 지난 6월 7일 날, 그러니까 12일 전이네 6월 7일 날 개정을 해가지고 자연공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면은 인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연공원뿐만 아니고 도시공원을 써도 그대로 똑같은 맞습니다. 둘째,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존, 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 관리되어야 한다. 이거 당연히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셋째,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연공원 지역사회와 협력과 관계에서 상호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이지만 국제협력.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시에 있는 아니면 성남시에 있는 도시공원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내적으로 인접한 도시와도 협력해야 되고 또 인접한 국가 아니면 나아가서 전 세계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환경부에서 관정하는 자연공원법이 12일 전이긴 하지만은 이 자연공원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이게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공원이 똑같은 기능을 물론 도시공원은 또 시민 서비스라는 편익 직접적 이용 가치가 있지만은 도시공원 자체가 오늘날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환경, 생태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 기능들이 훨씬 더 크고 하는
그 다음에 또 공원 자체가 유산 가치가 있습니다. 후손에게 이제 뭐 물려주는 이런 부분의 개념에서 보면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고, 공원에 대해서는 하천이라든지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도시계획 시설이어야 된다. 개별 공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도 많은 발제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 발제를 하신 행전 박사님이나 마지막 발제를 하신 최주영 변호사님이나 최희석 박사님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1년은 그래도 다 100% 잃어버린 공원을 70%라고라도 확보를 한다는 것도 다행은 아닌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30%의 평탄지에다가 고층 아파트 지어놓고 70%의 산지를 기부차라고 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은 공원의 70%의 기능을 그나마 70% 하게 하는가면 그거는 30%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사업으로 과도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그 현장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그나마 공원을 살리면서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이런 형평성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결론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득이 요즘에 이런 부분들 있죠. 요즘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지구나 신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개발 면적의 한 20% 정도는 최소한 공원 녹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공원이 시가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고 신개발을 하는 곳인데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은 30%를 개발시키고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로 나가면은 20%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방이다 시가지인데 거기에다가 30%를 특례 사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가치를 오히려 나쁘게 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지양돼야 되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률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공원 하면은 연결돼야 된다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의 개념은 무작정 시장만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런 것인데 시장 메커니즘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공원 녹지와 같은 것들도 연결됐을 때 그 효용이 훨씬 더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은 2배가 커진다고 효용이 2배가 아니고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곱승 4배가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개념에서 접근하면은 우리의 제도가 다시 바뀌어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공원은 토지를 영속적으로 이어져가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유지를 하고 후손에게 함께하는 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인 시설이라든지 해서 그 시설이 생명이 닿으면은 그게 다 끝나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토론의 요지입니다. 경청해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시면은 계속해서 일단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문호 교수님. 네 분의 관제를 상당히 고마운 마음으로 경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도시공원 일본을 본 게 2000년인데 오늘 2020년이 가면 어떤 상황이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원의 강제 종료를 당하는 가장 뼈아픈 시점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미집행 문제를 봤을 때 도시공원 문제를 원천무효화시키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법을 모르면서 판결문을 진짜 열심히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이 과잉입법의 사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할 수 있었던 거는 국토계획법 48조의 실효 제한에서 도시공원과 구비지를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을 2000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2015년 이후 오면서 드디어는 일몰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됐고 오늘날에 와서는 결국은 치료가 되어갔죠. 그래서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헌법 소원을 얘기한다는 걸 들었을 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게 아니냐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 생각해보면은 공원 시효가 이제 현재화됐지 않습니까? 올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공원 향유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와서 비로소 절실하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떤 권리를 따져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행정이 국가가 건설교통부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원이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무기력하게 그렇게 효력을 상실시켜도 되는지 국가와 행정의 책임과 나라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들은 무엇을 했느냐를 보는데 전 사실 서울시만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잘 몰랐습니다. 도시공원 문제 하면서 지방을 많이 가게 됐는데 이 도시공원이라는 것에 대한 온도 차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부산을 갔더니 중요한 공원을 다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산은 공포도시다. 공원을 포기한 도시라고 그랬더니 다들 싫어해요. 사실 저는 부산 시민이 아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부산은 불쌍한 도시예요. 공원을 다 포기했거든요. 너무나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 공포도시라고 하고 나서 계속 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절시킨 공원이 뭐냐 하면은 근린공원이에요. 우리가 뭐 자연공원 시절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은 뭐냐면 생활권 주변에 있어서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가서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도시의 자연환경이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없어졌으면 개발하는 대가로 받았어요. 서울의 공원도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전부 개발하다 보니까 산이 남아있었어요. 공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원을 살 돈이 없으니까 야 우리 산을 공원이라고 정하자.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정한 거예요. 괜히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개발한 대가로 시민들한테 줄 것을 퉁치고 산을 공원이라고 해버린 것이죠. 공원이 실현되면 이제부터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것을 주변에 있는 공원을 없애버려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공원을 확보해줘야 된다고 지방정부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한번 봤어요. 76페이지 표를 보면 제가 열심히 더 통계를 뒤져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00년까지를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1000평방킬로미터의 공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발 시대를 경험하면서 2006년을 지나면서 2008년에 피크조에 이릅니다. 도시공원은. 거기서 미집행 공원은 그대로 있는데 늘어난 거는 기존에 새로 개발한 공원들이죠. 일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공원을 무려 100제곱미터를 100평방킬로미터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최고점 대비에 2008년서부터 보면은 오늘의 926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원이 어디 가느냐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왜냐? 2015년에 도시공원법에서 1차 일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300제곱킬로미터가 사라져버렸어요. 통계에서 없어지면 없어진 겁니까? 그 공원은. 그런데 그래서 328%가 사라진 것은 치자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통계를 보면은 이 꺾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공원이 줄면서 미집행 명령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됨으로써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럼 926 중에 있는 이 406이라고 그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2000년부터 장기민 집행시설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다 수립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이 장기민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로 맨날 그 공원농지과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이 공원들을 지키겠습니다는 존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재정 계획도 다 붙어 있어요. 16조가 12조가 다 들어있었어요. 서울시도. 다른 곳에 지금 남아있는 공원들은 지방정부들이 이 공원은 존치시키겠다, 공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무료 시의회에 다 보고를 해서 서울시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모든 지방정부가 정부 시의회에 보고해서 컨펌 받은 것들이 지금 해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단계별 집행계획도 있었는데 해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겠다 계획이 없는 건 이미 2015년에 통치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지방정부는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갈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생태를 지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사이에 가장 열심히 행동한 사람은 누구냐? 저도 조금은 열심히 했지만 가장 열심히 한 거는 지금 오늘 같이 하신 맹 위원님을 비롯한 일본 대응하는 그런 시민 행동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공원이 일몰이 뭔지 몰라요. 해지면 못 들어가는 건지 알아요, 선생씨. 그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열심히 공원에서 동물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대응을 해주는데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분도 대전에 있는 분도 와서 이 공원에 시민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것을 얻어냈고 실제로 제가 박사지만 열심히 떠들어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을 2010년에 시민단체들이 광화문을 해서 열심히 시위한 덕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문가가 떠드는 거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시민단체가 떠들 때 국회에도 가고 그 덕분에 저는 좀 행복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로 많이 불려다니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시민의 힘이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한 것이 많이 이슈가 됐지만은 재원 부담이 없는 민간 특례 공원을 하는 것이 가장 그냥 나쁜 정부의 지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렇게 정부들, 지방 정부들도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다 공원 농지과 분들이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될 걸 뻔히 알았거든요. 근데 2015년 되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 민간 특례에 너도나도 뛰어들었어요. 눈치를 보고서. 그래서 2015년 이제 120개까지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30%가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제곱미터에 30%가 3만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공원의 90%는 임야예요. 산이에요, 산. 30%를 아마 암만 훼손된 걸 하더라도 산이 깎아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많이 더 지키기 위해서 그거에 투쟁에 나섰고요. 사실은 많이 실제로 이미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평공원에 공론화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은 많은 얘기를 듣고 60%가 공원으로 존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는 그냥 통과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은 그러면은 그 일보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도시 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중앙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조의 대상으로 가요. 민간 특례를 못하게 되면 지금 남원성접편은 이제 시조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공원들을 일몰 그 민간 특례라는 걸 하면서 황금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몰 후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주민들의 명령에 어떻게 대답할지 지금부터 숙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들도 이제부터 다시 남아있는 100제곱미터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찾기 위해서인지 공론화를 계속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성적표 준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서울시의 성적표입니다.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대로 이걸 추진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시장님들한테 굉장히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차 일본에서 가장 없어진 게 경기도예요. 70~80%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가장 어려운 곳에 다 샀어요, 땅을. 그래서 지금 남은 곳은 사실은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들만 샀습니다. 사실 1조 4천을 샀는데 그 정도 살려면 사실은 계획 제한이 많은 것들을 거의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것들은 개발이 어려운 것들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냥 구역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제한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계획 제한이니까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제한이긴데요. 그리고 또 이 남은 곳에 대해서 그러면 구역으로 간 곳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역지를 갖다는 것은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내가 이것을 공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책임 선언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 시설의 공원이건 구역지 공원이건 서울시는 똑같은 눈으로 이것을 관리해가는 것을 저는 통합적인 관리라고 해서 그것은 영원히 서울시장이 누구든 간에 지켜가야 되고 토지 매수가 필요한 부분 해가고 또한 이렇게 빌려 쓰는 공원 제도가 있어요. 사실 16조라고 하는데 16조 왜 우리가 관악산 꼭대기까지 사야 되는 겁니까? 그 중에는 사기 팔기 싫어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종중도 있고 어떤 법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공원을 같이 쓰면 됩니다. 그 일본에서 임차공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빌려 쓰면 됩니다. 빌려 쓰고 대가를 주는 식으로 앞으로 많은 제도 발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 박사님은 저한테 희망을 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다고 좋은 것은 뭐냐면 사실 개발이익을 실현하는 형의가 공원 실효에 따라서 많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원에서 해제된 땅들이 이제 공원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그냥 산지가 됩니다.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이용도 못하면서. 그랬을 때 이것을 누가 관리해 가느냐? 숲만 남습니다. 도시 숲만. 그랬을 때 이걸 그린 인프라라고 제안해 주신 것은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국 사례나 일본 사례처럼 많은 다양한 제도를 써서 이것을 그린 인프라로 국가가 관리해 대도 도시수법이 얼마 전에 돼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얘기한 것처럼 지방사무라고 했던 국가가 이제 얼마나 잘 관리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있는 숲의 관리자인 이제 국가가 됐으니까요. 도시수법은 산림청이 관리합니다. 환경부도 지금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는 빠져도 됩니다. 실효 대응을 못했으니까 낙제점이니까 이제부터 환경부와 도시수법과 산림청이나 국가가 진짜 제 의무를 다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제안이 상당히 좋고 최 박사님과 앞으로 향후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는 그러면은 도시공원이 없는 도시민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지방정부는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공원이 없는 도시에 사는 게 좋은가, 어떤 공원이 우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연장되는 토론들이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과 관련한 수많은 세미나나 심포지움이나 워크숍 같은 걸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게 벌어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7월 달로 그 일몰제 시한이 거의 도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현재 이제 나가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해제가 되는 부분이나 민가공원 문제나 국공유지 해제 불가나 또 국공유지의 예외 불가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자연보호구역과 같은 것들이 잘 안착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행위 허가를 강화하거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우선 당장에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중기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과잉입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헌법소원이랄지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기적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산림청이나 또 환경부가 도시림이나 도시녹지 쪽을 관리를 한다라고 해요. 결국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지세와 같은 그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것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얻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이 가지는 단순한 취향이나 문화적 기능을 넘어서서 도시 인프라로서 재난 대응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트러스트 운동과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시민 참여형으로 실제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운동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넘어서는 이제 다양한 의미의 그린 인프라 개념을 확대하고 그것을 또 안착시키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대응으로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몰제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중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열심히 해오셨던 맹지현 박사님이나 박문호 박사님 제발 더 기운을 내셔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변에서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활발한 활동들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제 열심히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 연구자들, 교수님들, 그다음에 서울시에 과장님께는 아무런 답변이 안 나오고 계속 칭찬하는 얘기만 나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다 같이 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실은 사유토지를 가지신 시민들께서 오셔서 본인들의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하소연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그러시면 시간이 정말 짧게 남았는데요.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한 1분 정도만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희성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 내용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 서울시도 사실은 사유주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 썼는데 최근에 이제 무규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굉장히 지금 오늘도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기재부와 국토부와 사실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된 토론회는 처음 나와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해오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몰제가 바로 앞에 있지만 오늘 국제주인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다시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공원은 우리 도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질과 우리 이웃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라서 앞으로 더 열심히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도 꼭 거기에 또 맡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조금 짧아서요.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같이 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